오늘 수업은 교재 59쪽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동 채우기 기능을 배우시기 전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형태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라고 하는 표를 만들어서 일단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력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점을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석차를 계산하고 그리고 이 이제 판정을 매겨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심사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리고 이제 그 통과된 인원수가 전체 몇 명인지를 또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셀의 이제 내용들이 변경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 오늘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하고,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성명하고 심사위원 이 세 사람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그래프로 출력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엑셀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느냐를 우리가 물어보면은 입력을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잘 꾸미느냐, 그리고 정확히 계산하느냐, 그 분석하는 과정을 잘 하느냐, 마지막에 그래프로 출력하는 과정을 할 줄 아느냐 하는 거를 보통 물어보게 되고, 엑셀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는 대부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는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 너무 어렵기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편적으로는 자격증 시험에는 출제하지는 않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다 자격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A에다 입력하지 않고 B에다 입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여기다가 선을 그릴 거예요. 테두리 선. 이런 테두리 선을 어떻게 그리는데, 만약에 얘가 A에다 그리지 않고 B에다 그리지 않고 A에다 그렸다고 하면 프린터로 인쇄하면은 테두리 선이 나와요. 나오는데 화면상에서는 가려지잖아요. 화면상에 가리기 때문에 A에다 입력하지 않고 B에다 입력하고 대신에 A의 경계선을, 이 A의 경계선을 바짝 줄여요. 보일락 말락. 그럼 화면상에서도 이제 이렇게 테두리 선이 보이고 당연히 인쇄에도 보이고, 얘가 넓으면 어떻게 돼요? 공간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경계선의 너비를 최대한 줄여서 최소화 시킨다면 화면상에도 보이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화면에서 보려고, 화면에서. 인쇄를 하면 당연히 선은 나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 한번 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에다 입력하지 않고 두 번째 줄에다 입력하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나면 제목을 보통 중간에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과정을 눌러주면 가운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무슨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나중 문제고, 예. 이제 기본 점수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 점수라고 이제 바꿀 텐데요. 평가 점수. 지금은 이제 기본 점수로 돼 있죠. 20점을 총점에다 더 해주자라는 의미예요. 그건 뭐 나중 문제고. 근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글자를 계속해서 쓰지 말고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뒤에 숫자가 증가된다. 그리고 회원 번호도 마찬가지로 DC-001이니까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아래로 쭉 내려주면은 번호는 자동으로 증가가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입력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사람 이름과 점수들은 일일이 다 나열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는 다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첫 줄 얘들은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주고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테두리 선 그려주시고, 여기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제목은 좀 크게 이렇게 준다면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 입력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쉽사리 척척척 진행하셔야 돼요. 아직 계산 작업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입력만 해놓는 거죠. 입력만.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져주시고요. 얘는 저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해볼 거니까요. 언제든지 제가 입력해 볼 겁니다 라고 하면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지우기가 아깝네요. 자, 총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요. 총점은 세 사람의 점수를 더해야 돼요. 답은 제가 아래다 이렇게 입력은 해놨는데요.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원래 우리 합계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일일이 는 해가지고 98 더하기 94 더하기 95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면 자동합계라고 있는데 이 자동합계 누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맞으면 엔터, 틀리면 수정하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1, 2, 3사람에 대한 점수만을 더하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기본 점수 20점도 더해 줄 거거든요. 그럼 요 뒤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컴마 쉼표를 찍어 줘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콜론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콜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얘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었어요. 는 썸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점점 여기까지 점점을 썼어요. 점점. 예전에는요, 엑셀이 나오기 전엔 점점 두 개를 이렇게 썼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러면 엑셀은 이거를 콜론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만 더하는 게 아니라 저 오른쪽에 있는 뭐를 20점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 거 그리고 어디 거 할 때 컴마라는 구분 기호를 써요. 이건 구분 연산자예요. 컴마도요. 컴마도 연산자입니다. 엑셀에서는. 그리고 여기 기본 점수 20점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심사위원 세 사람의 점수는 내 왼쪽에 있는 점수인데 저 끝에 있는 기본 점수는 나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더할 때는 그냥 더해주면 안 되고 절대 참조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더해줘요. 우리 절대 참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냥 결과부터 알려드린다면은 F4번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F4번 키. 그럼 달러 기호가 이렇게 양쪽에 찍히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절대 참조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는 거는 F4번 키 누르세요. 절대 참조입니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더라도요. 정확히 참조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총점이 계산이 됐으니까 옆에 평균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는 여기다 함수를 써야 돼요. 아직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냥 수식에 가면 자동 합계 밑에 평균 계산 함수가 있어요. 자동 함수가. 이런 걸 이용하면 수월하죠. 아까 우리 합계 계산한 것처럼 평균도 있어요. 그러니까 는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평균, 자동 합계 평균 누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엑셀은 무조건 숫자가 있으면 다 평균에 집어넣어요. 총점까지 포함해서. 근데 총점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1, 2, 3 세 사람 것만 우리가 더해야 된다. 그래서 마우스로 재조정해 줘야 돼요. 4개가 아니라 3가지만 더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엔터 누르면 평균이 되겠죠. 근데 소수점 이하가 너무 많아서 홈 탭에 가시면 소수점 이하를 줄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늘리고 줄이는 기능이 있으니까 적절히 줄여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은 알아서 밑에까지 계산이 돼요. 원래는 등수와 판정까지 다 해서 4가지를 자동 채우기 하면 좋은데
일단 두 가지만 먼저 해놓을게요. 자,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 기능에 가서 저 밑에 있는 사용자 추적 목록에 가서 이렇게 소회의실, 대회의실, 세미나실이라고 미리 입력을 해놓고 추가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이제 하나가 추가되고요. 이렇게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대회의실 먼저 쓰면 대회의실 밑에가 아까 세미나실이었죠? 그럼 세미나실 밑에는 소회의실이고요. 그 순서대로 나열되겠죠. 뭐. 만약에 세미나실을 먼저 썼으면 세미나실, 소, 대 이렇게 나올 테고. 네, 그 순서를 지켜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네요. 2의 세 번째 셀. 2의 세 번째 셀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게 무슨 요일인지 모르잖아요. 7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이것도 2010년이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무작정 월요일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작정 쓰면 큰일 나죠. 얘를 함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셀 서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할게요. 제가 엑셀을 배우러 고수한테 배우러 갔다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거든요. 나름 한다고 아는 체 했다가요 고수한테 혼났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할 줄 아냐고, 어디 와서 이렇게 아는 체 하냐고, 나가라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해도 안 되는데 나가래 막.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분하고 같이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보통 이 정도는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선생님 너그럽게 봐주시고 확 푸시라고.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서 엑셀 좀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배워요 그래요. 엑셀은. 그때 너무 혼나가지고. 그게 20년 전인데도. 근데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지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니까 안 나와요. 돌아가신 것 같아. 예. 우노 김성덕 선생님이신데요. 우리나라 엑셀의 대가예요. 근데 이분은 계산 작업 같은 거 한다든지 뭐 할 때요. 무조건 계산부터 하지 말고 서식 꾸미는 걸 다 해라 이거지. 그거 다 웬만하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요일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자 보세요. 는 얘를 클릭하세요. 는 뒤에 세 번째 셀이라는 건 나도 너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엔터를 탁 치면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뜨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떴잖아요. 샵이 뜬 이유는 자릿수가 부족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면 요 E하고 F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랑 똑같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 나왔죠. 근데 얘는 요일로 나와 있잖아. 날짜가 아니라. 그러면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시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서요. 위에 형식을 A 3개만 써주면 요일로 떠요. 알아서 해당 요일로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알아서 요일이 나와요. 경계선은 좀 좁혀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를 왼쪽에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보세요. 는 해갖고 얘를 가리키죠. 그리고 얘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또 고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치는 작업이 귀찮으니까 자동 채우기 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랑 똑같아. 너처럼 할래. 라는 뜻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알아서 그 옆에 있는 날짜에 따라서 요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날짜가 만약에 바뀌면 알아서 오늘 날짜로 바뀌면 오늘 날짜 요일이 나오는 거고 마음대로 날짜가 바뀌는 거죠. 이거를 함수로 계산하려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 시험에는요
날짜를 주어지고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 김성덕 선생님이 만약에 보셨으면 그 출제위원 무릎 꿇어야 돼요. 왜 그렇게 어렵게 내느냐 이거지. 간단하게 셀서식 쓰면 되는데, 근데 출제위원이 하는 의도는 함수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입력하면 되겠죠. 이건 뭐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비 내역이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교통비 산출 내역, 상세 내역서가 있는데요. 교통수단을 입력하래요. 교통수단은 이거죠. 오른쪽에 있잖아요. 여기다가 버스라고 쓰면 맞아요. 버스. 그 다음에 철도라고 쓰면 돼요. 근데 항공기가 아니라 비행기라고 쓰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왜? 여기 항공기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로 시종일관 쓰면 좋은데 어떨 땐 비행기, 어떨 땐 항공기, 그러면 교통수단이 두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교통수단 안에는 반드시 요 중에 하나만 쓰게끔 하고, 구분란에는 비즈니스나 이렇게 넷 중에 하나만 쓰게끔 미리 정해놓고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출발이나 도착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요금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우리가 넣어야 되겠지만, 자, 먼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여기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잠깐만. 아, 최근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요금 빼고 또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그러니까 요금 합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블럭 잡아보래요. 자, 요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여기에는 영어가 들어가나요? 우리말이 들어가나요? 한글이 들어가겠죠. 우리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예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글자가 있고 그림이 있고 글자 화살표가 있는데, 글자 화살표 중에 글자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처음 그림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 위에 있는 유효성 검사만 하거든요. 이게 유효성 검사라는 그림을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에 IME 모드라는 방법이 나와요. IME 모드. IME 모드는 뭐냐면 한글로 입력할 건지 영문으로 입력할 건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 입력할 때는 알아서 영어로 나타나고, 검색창에다 검색하려고 딱 마우스를 클릭하면 우리말로 나타나요.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는데 영어가 나타나면, 한글이 나타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색창이나 로그인 창에는 이렇게 IME 모드 같은 걸 세팅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글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제가 만약에 영문 상태로 할지라도 여기다 클릭하고 쓰면 우리말이 들어가요. 다시 한역키 누르면 영어가 되겠지만 무조건 이 자리는 클릭하시고 들어오면 무조건 영어가 나온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63쪽에 나와있는 그 내용이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번엔 아까 말씀드린 교통수단을 블럭 잡을 겁니다. 교통수단. 이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오른쪽에 N이라고 하는 칸에 있는 요 5가 항목 중에 하나만 나오게끔 해야 돼요. 블럭 잡으시고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누르시고, 이때 설정 목록
목록. 그리고 원본에다가 항공기, 컴마, 철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데 굳이 쓸 필요 없이 원본을 클릭하고 나면 오른쪽 여기다가 원본란을 블록 잡아주시면 돼요. 항공기부터 여객선까지.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클릭해 볼게요. 여기 떠요, 이렇게. 고르면 돼요, 목록 중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비행기라고 쓰면 어떻게 된다? 에러 나요.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거는 있지만, 승용차,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요 안에서만 써야 돼요, 요 안에만. 자, 구분란은 오른쪽에 있는 이 네 가지 항목만 쓸 거예요. 블록 잡으시고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 그리고 원본란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구분란을 이렇게 블록 잡아 주시면 4개죠, 4개.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는 버스에 뭐 5등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행기에 가면, 항공기로 가면 뭐 비즈니스석인지 또는 뭐 특실인지, 또 열차 같은 경우도 철도 여기도 보면 뭐 특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구분란을 하게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 수단, 교통수단이나 구분란에 따라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느냐 있겠죠,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막 아무 글자나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금란 한번 가볼게요. 요금란 아니다, 요금란이 아니고 요금란에 가서요, 요금란 하나 둘 셋, 이 세 군데 요금란은 어떤 값을 미리 써줘야 되냐면요,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대요. 10만원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를 출장을 갔다 왔는데 요금이 20만원 들었다,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는 대회사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 아니라 뭘 해주면 될까요? 정수에 들어가서 정수. 최대값은 10만원. 최소값은 뭐 내 마음이고, 제한 범위를 작거나 같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 아까는 여기가 범위를 썼잖아요, 범위. 그러니까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쓰는 건데, 제한 범위를 작거나 같다 10만원 10만원 쓰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범위처럼 했으면 0서부터 10만원 사이 써도 되죠. 0원보다 밑으로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책에서는 여기를 작거나 같다 10만원 쓰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까지는 교통수단 요금을 주겠다, 이게있죠. 확인. 자, 여기 들어서 뭐 버스 3,500원 들었어요. 자동차 7,000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항공기 예를 들어서 15만원 들었어요. 어떻게 된다? 에러 나죠. 15만원 입력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 10만원만 입력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0만원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요금란 다시 블록 잡고요. 요금란을 계산 입력을 하려고 봤는데 무작정 여기다가 10만원, 15만원 입력을 하면, 그렇잖아요. 20만원 입력하면 에러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작정 에러가 나면 좀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미리 메시지를 보여주자는 거죠. 자, 여기 블록 잡은 상태에서 이때는 설명 메시지를 쓸 거예요. 설명 메시지. 설정에는 설명 메시지에 가서 제목에다가 입력
방법. 제목에는 입력 방법이라고 쓰고 설명 메시지에 이곳에 입력하는 방법 반드시 10만원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 입력하려고 마우스를 클릭하면은요, 입력 방법 하고 이렇게 뜨잖아. 반드시 10만원 이하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잘못 쓰면 안 되겠지. 예. 자,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입력 방법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또 틀리기도 하죠. 그랬는데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블럭 잡아서 이 세 군데다가 입력을 하는데 10만원 이하로 반드시 입력해 주사라고 했는데 틀리는 사람을 위해서 오류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오류 메시지. 중지, 경고, 여러 가지인데 경고로 한번 넣어볼게요. 경고. 중지, 경고로 넣어볼게요. 제목. 좀 싫은 소리 써야죠. 바보야. 이렇게 써주시고. 똑바로 입력해. 이것은 10만원 이하로 입력하는 것이야. 입력하는 곳이야. 정신 차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돼. 경고 메시지니까. 제가 이제 정확히 쓰면 이상이 없는데 잘못 썼단 말이에요. 15만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보야 하고 저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이제 스피커를 틀어놓으면 쿵 소리도 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잘못 쓰면 삥 소리가 나는데 좀 더 크게 해볼까? 그런데 들어갔다? 10만원 이하라는데 왜 들어갔지? 잠깐만요. 아까 요거 메시지 있었죠? 요 메시지를 경고가 아니라 중지로 바꿀게요. 경고를 하면 데이터가 들어가요. 중지를 해 놓으면, 자 숫자를 잘못 썼을 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자 숫자를 잘못 썼어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 부분을 뭐로 했냐면 한 군데만 해볼게요. 경고로 했잖아요. 경고로 해놨더니 잘못 썼어요. 100만원 하고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바보 소리 한번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경고로 해놓으면 계속 바보 소리만 들어요. 계속 바보 소리만 들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경고냐 중지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요. 예. 한 소리 먹고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고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중지로 해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얘는 얼떨결에 들어가 있었죠. 원래 데이터가 있었죠.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얘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얘를 고치려고 가면 못 고쳐요. 그때는 입력을 안 하고 두면 그대로 유지되는데 얘를 지우고 다시 100만원 쓰잖아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집어넣어요. 이미 들어가 있던 애들은 그대로 유지해요. 그거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같은 거 입력할 때도 며칠서부터 며칠까지만 입력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옛날 날짜나 미래 날짜를 입력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유효성 검사를 미리 세팅해 놓고 해주면 오류가 나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 엑셀 2007 엑셀 2007이 나오기 전에 엑셀 2003 그리고 엑셀 2002 엑셀 2010 이렇게 있었어요. 2000 2002 2003 2002 2003 다음에 2007 2010 2013 2016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2007 이후로부터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배울 때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연습하던 대로 얘는 색깔을 노랗게 칠하고 이쪽에는 또 노랗게 칠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다가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근데 그걸 일일이 하기가 귀찮으니까 블럭을 잡아가지고 자동 서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주면 모양새가 알록달록 꾸며지더라고. 없어진 건 아닌데 숨겨놨어요. 그 이후에 더 많은 기능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셀 스타일 표 서식 이런 거예요. 요런 표 서식과 셀 스타일이 나와서 훨씬 더 좋아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요렇게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이 안에 클릭해 놓으셔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제목하고 내용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본문을 클릭해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목하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표 소식, 조건부 소식, 스타일 그룹에 보면 표 소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클릭하시고 이 중에 어떤 거를 먼저 클릭하셔도 돼요. 어떤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보통 그룹, 밝게 그룹, 어둡게 그룹이 있는데, 보통 그룹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있는 걸 클릭해 버려요. 이렇게 나타나요. 얘네들 거가 꾸밀 거니? 라고 나오면 그래라 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색깔이 알아서 변해요. 지그재그로. 그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 이런 거 저런 거 클릭해주면 알아서 변해요. 색깔별로 꾸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표 밖을 나가면, 여기 밖을 클릭하면은요, 아까 그 메뉴가 사라지고,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를 클릭하면은 그때 표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엑셀은 표처럼 생겼지만 표가 아니에요. 표처럼 생겼지만 표가 아니고, 표 작업을 별도로 해야만이 표로 인식을 해요. 표 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열리는 걸 보면 얘는 특별히 표라는 메뉴가 된 거예요. 이때 표 스타일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 쓰시면은 알아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밝은 쪽으로 하셔도 되고 보통 쪽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69쪽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표 도구 디자인에 가면, 여기죠, 여기 표 도구 디자인에 가면 옵션 그룹이 있는데, 요약행, 첫행, 마지막 열, 줄무늬 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머리글행, 머리글행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상하게 돼 있죠. 그렇죠? 머리글행 이렇게. 그 다음에 첫째 열, 열인 칸이니까 마지막 열, 마지막 열을 왜 클릭할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진하게 왜 할까요? 보통 마지막에 합계가 있거든요. 합계를 도드라지게 보라고 하는 건데 합계가 아니니까 굳이 마지막 열 할 필요 없고요. 앞에 부서명들이 있는 거는 첫째 열, 그럼 얘네들 좀 진하게 보이고요.
줄무늬 할 거냐? 에이, 줄무늬 안 할 거야. 지그재그 줄무늬 안 할 거야. 그러면 줄무늬 없이 그냥 들어가고요. 요약형을 누르시면 마지막에 뭐가 생겨요? 합계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꾸며주는 과정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몇 번째 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 하도 상관없어요. 뭐 보라색을 하든 빨간색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고, 자, 옆에다가 요 옆에다가 합계라는 글자를 쓰고 엔터를 한번 눌러 볼 겁니다. 그러면 합계란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바로 생성이 돼요. 그렇죠? 똑같은 모양새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합계란에다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우리 수식에 가면 자동 합계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클릭하면 돼요. 클릭을 하면 알아서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데,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아까는 B의 네 번째부터 E의 네 번째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표 1에 골뱅이 1, 4분기 항목서부터 4, 4분기 항목까지, 콜론은 어디서 어디까지라 그랬고 대괄호가 나왔잖아요. 저 상단에 1, 4분기서부터 4, 4분기가 있는데 1, 4분기서부터 4, 4분기 항목까지의 합계를 구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으면 엔터죠? 자동 채우기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엑셀 시트에서는요,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데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근데 여기는요, 탭키 누르면 그 동네에서만 움직여요. 옆에 가서 탭을 누르면 벗어나지만 안에다 놓고 탭을 누르면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갔잖아요. 마지막까지 가면 여기 끝이잖아요. 그렇죠? 탭키 누르면 한 줄이 더 생겨요. 한 줄이 더 생겨요. 자동으로 표가 늘어나요. 확장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뭐 관리 1팀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분기별로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 여기는 2000만원, 여기는 3000만원, 여기 4000만원 하고 써주면 알아서 합계는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예. 또 여기다가 탭키 누르면 밑에 하나 더 생기니까 또 필요하면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표 작업을 하면은요, 되게 편해요. 데이터가 옆으로 벗어나질 않아서 일단은 좋고요. 마지막에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은 알아서 표 안에서 계속 이렇게 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끝에를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기역자 꺾은 것처럼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새를 마우스로 미리 이렇게 늘려 놓으셔도 돼요. 늘려 놓으셔도 되고, 얘를 옆으로 당기면 옆으로도 확장이 되죠. 그렇죠? 옆으로도 확장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는 우리가 여기다가 뭐 했어요? 그냥 평균하고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알아서 생기듯이 여기다가 옆에 칸을 이렇게 일일적으로 늘려 놓으셔도 되고요. 늘려 놓고 나서 평균 쓰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필요하면 더 늘리셔도 돼요. 아래쪽에는 엔터 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옆으로는 늘리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옆에다 놓고 글자를 넣어주시면 그게 항목 이름으로 들어가면서 확장이 되고요. 평균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에 있는 평균 누르시면 얘도 똑같아요.
1, 4분기서부터 4, 4분기까지만 평균 구하는 게 아니라 합계까지 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범위만 조정해 주면 돼요. 합계는 빼고 평균이 들어가야 되니까 엔터 치면 알아서 나머지 다 들어가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퍼센트가 나왔네요. 그럼 퍼센트는 아니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는요, 홈에 가서 쉼표살 찍어주거나 하면 되겠지. 쉼표살. 마찬가지 여기도요. 여기도 1, 4분기서부터요 얘들도 쉼표살 찍어주면 보기 좋아요. 쉼표살 찍어주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는 거잖아요. 숫자 세 자리마다 가장 보기 좋아요 이게. 그런데 마지막에는 에러가 났어요. 얘가 원래는 없던 애들인데 제가 인위적으로 얘를 늘려놨잖아요.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탭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늘려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여기 데이터가 있어야 평균을 구하는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평균이 못 나오는 거예요. 합계는 없으면 0이지만 평균은 없으면 0이 아니라 에러가 나요.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평균은 합계를 개수로 나누는데 개수가 없죠. 만약 여기다가 제가 0이라고 쓰면 0이 돼요. 알아서 0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숫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수가 0이잖아요. 합계가 없으면 0인데 개수도 없으면 0이죠. 그럼 0으로는 못 나누죠.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면은 분자가 0이면 0이지만 분모가 0이면 불능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규정 때문에 엑셀도 똑같이 수학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고 이렇게 오류가 난 애들은 가운데 맞춤이 나와요. 그러면 굳이 얘를 미리 출력해 줄 필요는 없죠. 내가 다음에 필요하면 얘는 삭제해 버릴게요. 삭제하는 방법은요, 요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왼쪽에는 줄 번호 자체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면 그 줄이 통째로 삭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마지막에 갖다 놓고 탭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관리 3팀 하고 쓰고 뭐 1,000원, 2,000원, 5,000원, 뭐 10,000원 하고 이렇게 쓰면 알아서 평균이 나오고 합계도 나오고 하겠죠. 이렇게. 이것이 표라는 기능이고요. 이왕이면 색깔을 여러분이 보기 좋게 꾸미셔도 좋아요. 여기 많은 여러가지 있어. 어둡게 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뭐 푸른색으로 하시던 뭐 어떤 색으로 하시던 간에. 지금 70페이지 잠깐 보시면은요, 이때 이제 합계하고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합계하고 평균은 마지막 열이니까, 평균 같은 마지막 열이니까 이렇게 색깔을 달리 나타나도 괜찮죠. 그렇죠. 색깔을 달리 나타내도 마지막 열만큼은 아까는 이제 평균을 우리가 추가한 거고 합계만 계산한다 그러면 합계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아서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니까 그것도 좀 보기 좋거든요. 만약에 평균을 없애고 싶으면 평균에다가, 즉 평균 칸 위 G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평균이 사라지는 동시에 합계가 마지막 칸이 되기 때문에 합계가 꾸며질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삭제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잠깐 보세요.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 평균이 있었잖아요. 그럼 합계도 굵게, 평균도 굵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4, 4분기도 굵게, 합계도 좀 진하게 굵게 표현하고 싶으면 얘네들 블럭 잡아서 진하게 하세요. 여기 가가가 첫 번째 거. 그럼 굵게 나오지 뭐. 이건 인위적으로 내가 하는 거고,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기능에서 마지막 거 하는 거는 자동으로 알아서 체크해 주는 거고, 나는 이 부분 3, 4분기 이 부분을 나는 빨간색이 나오게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내가 인위적으로 하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이제 얘를 이대로 둘 거냐? 이대로 둘 거냐? 아니면 이거를 엑셀화 시킬 거냐? 기본적인 엑셀 화면처럼 돌릴 거냐? 이거를 다른 말로 범위로 변환이라 그래요. 얘가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변하는데, 예. 얘도 아까 좀 제가 자동으로 색깔을 건드려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람에 색깔이 변해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요 같은 색깔로 알아서 갈 텐데, 보세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자, 얘를 이제 범위로 변환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범위로 변환을 눌러주면 이대로 이제 굳어버려요. 지금은 누르면 색깔이 알아서 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했는데, 얘를 제가 범위로 변환 버튼 눌러서 얘 눌러주면 이제는 범위가 돼버렸어요.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꾸민 것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를 어떻게 된다? 내가 인위적으로 글자 색을 바꿔주거나 일일이 꾸며야 돼. 가운데 맞춤하고 꾸며줘야지 자동으로 안 가요. 또 하나, 얘를 그대로 두시고 다시 아까 표처럼 표 서식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표가 되나 보세요. 되긴 되는데 아까 제가 붉은색 톤으로 있었다가 지금 자동으로 바뀌고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물려 있어요. 되게 좀 불편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로 변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시 표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냉동 제품을 해동한 후에는 다시 냉동시키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예, 표 작업이 끝난 후에 얘를 다시 범위로 변환한 거를 다시 표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우기 가서 서식을 지워야 돼요. 서식을 지우면 다시 이렇게 지워져요. 서식이 지워졌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블럭 잡아서 편집 메뉴에 가면, 홈 탭에 편집 메뉴에 가면 지우기라고 있어요. 이때 서식을 지우면 이 안에 색깔을 넣고 꾸몄던 거, 컴마 스타일 찍었던 거 있죠? 그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표 서식에 가면 그렇게는 가요. 변하죠? 알아서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재조정하시려면 서식을 지우고 나서 하시면 그렇게는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자, 책에서는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다가 탭키 눌러가지고 데이터를 더 입력하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70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표 기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표 기능, 이 표 기능이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떨 때는 불편하고 그래요. 편할 때는 표로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표로 바꿔놓고 쓰지 마시고. 지금 얘가 원래 글자가 맑은 고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전체를 선택하고 맑은 고딕에 가서 클릭해 놓고 엔터를 한번 쳐주면 맑은 고딕으로 바뀌어요. 다. 원래 엑셀은 맑은 고딕에다 입력하거든요. 원래가 맑은 고딕인데 조금 전에 우리 서식을 지웠더니 맑은 고딕이 아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맑은 고딕이 아닌 상태에서 작업했다는 얘기예요. 즉 엑셀 2010은 맑은 고딕인데 엑셀 2010 이전에 있었던 2007 말고, 2007도 맑은 고딕이에요. 근데 2007 이전에 2003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2003은 맑은 고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003에서 작업한 거를 2007, 2010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문서를 가져오든지 간에 제가 첫 줄은 분석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가서 맑은 고딕으로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맑은 고딕이 가장 예뻐요. 본래 맑은 고딕이
브라운관 모니터에 맞춰놓은 글꼴이에요. 아, 저 정적. LCD 모니터에. 브라운관 모니터로 맑은 고딕을 보면 안 이쁘더라고요. 좀 불편한 건 있어요. 또 하나 좀 보세요. 전체 선택하고 나서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얘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보세요. 아래로 가 있잖아. 아래로. 그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원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2003은 아래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보기 싫게 나왔네요. 하여튼 간에 글자는 작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쉼표 스타일 같은 거는 어차피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꾸며줘야 되겠죠.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은 가장 보기 좋게 꾸며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또요. 74페이지 인사 고가표 1이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인사 고가표 1.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고 맑은 고딕으로 해야 되고 얘를 가운데 맞춤해야 되고 좌우 가운데가 아니라 상하 가운데. 상하 가운데. 예. 자, 이렇게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다. 숫자는 왼쪽이 아니거든요. 그 숫자를 클릭해 보세요. 이 숫자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로 왼쪽 맞춤을 하는 거죠. 그럼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위아래는 가운데로 해 주셔야 되지만 이 좌우에 있는 가운데를 눌러 보시면 좌우에 있는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어쩌다 보면 다 가운데로 가지만 다시 누르면 가운데에서 빠져요. 그럼 글자는 왼쪽, 숫자는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제목은 가운데 있어야 보기 좋겠고요. 제목은 가운데 있어야 보기 좋겠고 이게 원래 데이터였죠. 사실은 이렇게 입력을 한 거겠지. 예. 근데 이제 평균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균 자리가 소수점이 한 자리씩 아니 두 자리가 생긴 거죠. 그럼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많았었는데 줄여가지고 한 자리만 보여줄 건지 두 자리로 보여줄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 평균은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만 보여줘도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소수점이 없으면 흉해요. 소수점을 꼭 하나 자리는 보여주셔야 있어 보여요. 정확한 느낌으로. 예. 자, 그 다음 이 원 데이터 요거 블럭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몇백 줄이 되면 블럭 잡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A 누른다는 거죠. 원래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저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그 9번 위에 별표 있죠. 별표. 글자판에 있는 별표 말고 숫자판에 있는 별표 곱하기 표시 컨트롤 별표 이렇게 눌렀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선택했었어요. 그러다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냥 우리 전체 선택하는데 여기다 놓고 전체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지만 이 안에다 클릭하고 전체 선택하면 여기만 선택되게 하자. 그래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전체가 돼요. 그러나 컨트롤 별표하고 컨트롤 A하고는 달라요. 컨트롤 A를 누르면 현재 있는 위치 있잖아요.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블럭이 잡히고 현재 위치가 여기에요. 근데 컨트롤 별표 누르면 무조건 저 앞으로 가요. 위치가 무조건 앞으로 가요. 그게 약간 달라요. 그러나 전체 선택해서 뭐 가운데 맞춤을 하거나 이런 거는 똑같죠. 기능은.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책에 보면은 74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아까 표서식 말고요, 셀 스타일이란 말이 나와요. 셀 스타일. 셀 스타일에 가면은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줄을 클릭하고 셀 스타일에 가서 뭐 강조색 1번, 2번, 3번, 4번 이걸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름은, 여기 있는 이름들이나 요 항목들은 또 셀 스타일에 가서 뭐 강조색 6번을 한다든지, 이 제목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제목 4로 할 건지 뭐 이런 걸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또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 스타일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줄 건지,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평균은 셀 스타일에 가서 여기 어떤 걸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갔더니 예쁘거든? 그럼 나도 저렇게 입는다 그러죠. 그럼 만약에 백화점에 가서 쇼윈도에 걸려있는 의상이 멋있으면 나 저거 입을래 하는 거죠. 이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고 얘를 뭐로 꾸미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여기 있는 쇼윈도에 걸려있는 걸 보는 거죠. 얘가 마음에 들지 제가 마음에 들지 이렇게 골라보고 마음에 들어 오케이 하고 눌러주면 나도 그렇게 꾸며진다는 얘기죠. 원래는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글꼴의 크기를 바꾸어 주고 밑줄을 치고 뭐 이렇게 여기는 채우기 색깔을 뭐로 바꾸고 뭐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꾸미는 건데, 이렇게 클릭해서 꾸미기가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골라라 이거지. 골라라. 마음에 드는 골라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꾸민 거, 그렇게 스타일로 꾸미지 않은 것들, 꾸민 것들도 있고 꾸미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꾸미지 않은 것들은 내가 인위적으로 또 직접 꾸밀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뭐 이 고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냥 거울 보고 꾸밀 수도 있잖아요. 샵에 안 가고도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건 다 컨트롤 1번. 셀 서식이란 메뉴에 가서 꾸미는 거예요. 맞춤에 가서 어떻게 꾸밀 건지, 글꼴을 어떻게 꾸밀 건지, 테두리 선을 그릴 건지 안 그릴 건지, 안에 색깔을 어떻게 칠할 건지 안 칠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직접 꾸밀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알면 다 하지만 모르면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MS사라는 회사가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해서 판매를 했을 때 경영 전략 원칙이 뭐냐면,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쓰고 초보자는 초보자답게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게 한 MS 오피스의 큰 장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한글이 처음에 등장했는데, 아래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엑셀처럼 한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한쇼 이게 등장하면서 이왕이면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파워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독창적인 기능이나 엑셀에 있는 독창적인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좀 더 학습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초보자들도, 초등학교 4, 5학년들도 파워포인트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거든요. 걔네들이 파워포인트 어디서 학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동영상 학습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책을 본 것도 아니고 화면에 있는 대로 클릭 해갖고 마음대로 집어넣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비능률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 보시는 앞에서 학생들한테 발표했잖아요. 칭찬받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에서 막 복잡한 계산 같은 거는 따로 배워야 되지만,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굳이 안 배워도 그냥 클릭하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게. 자, 77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견적서라는 문서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꾸며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세금 계산서에 관한 거를 올려놨었어요. 그렇죠? 공부방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꾸미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꾸미기도. 보시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볼게요. 먼저 지금 책에는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B의 네 번째부터 P의 네 번째까지 이렇게. 여기 지금 견적서라는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견이 어디 있나? 견이 B의 네 번째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견적서가 빈칸이 줄이 없잖아요. 줄이 없는 이유는 몇 칸 띄우고 몇 칸 띄우고 서를 쓰는 바람에 밀려나간 것처럼 보여가지고 칸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은 상태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가운데로 쏙 들어오겠죠. 그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블럭의 가운데로 가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병합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가운데로 가라. 알아서 가운데로 가요. 얘는 셀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셀이 다 따로따로 있고요. 다 따로따로 있고 병합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병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합을 시켜놓는 게 좀 수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합계금액란이 보이는 것 같은데 I의 6? I의 6은 어디죠? 여기인가요? 여기? 여기서부터 I의 10까지 요렇게 여기죠. 여기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세로 쓰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다음에 G 12번째 G 12번째니까 여기인가요? 여기 금액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L의 13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죠. 그리고 M의 12번째부터 P 12번째까지 13번째까지 잠깐만 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병합하고 다시 얘는 이만큼 병합하고 아까 병합을 요렇게 병합했잖아요. 요렇게 병합하고 나서 다시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병합이 깨져요. 그 다시 누르면 병합됩니다. 그러니까 두 줄에 걸쳐서 병합을 해가지고 세금 합계 금액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옆에는 요는 얘 합계를 말하는 것 같고 얘는 는 하고 얘를 가리킨 것 같고 아까 는 하고 누굴 가리키는 거 있었죠? 여기다 똑같은 공식을 굳이 여기다 공식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는 하고 얘만 가리켜 주면 되잖아. 그럼 나랑 너는 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병합하는 과정에 나왔고요. 그 다음 B 14번째 번호인가요? 번호? 거기서부터 C 24번째 C의 24번째 여기까지네. 그렇죠? 그리고 D의 몇 번째죠? 14번째부터 H의 24번째 얘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 하나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영역 잡고 이렇게 그 다음에 M의 14번째 어디죠? 여기나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J의 24번째까지 N의 25까지 맞네. 그렇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5의 14번째부터 P의 25번째까지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 보면 전체 병합이란 말을 하네. 전체 병합
전체 병합이라는 거하고 아까 우리 그냥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했었죠? 다시 돌려놓고 볼게요. 원래는 이 번호라는 칸이 두 칸이에요. 번호 1번, 2번도 하나 옆에 비어있는 칸이 있잖아요. 원래는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따로따로 블럭 잡아서 각각 한꺼번에 병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또 얘도 여기서 이렇게 블럭 잡고 얘도 요렇게 블럭 잡으면 다시 블럭을 잘못 잡으면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품명이란 글자는 D, E, F, G, H 다섯 칸의 병합을 해야 되고 이 공급가액도 M과 N 사이에 두 개를 병합해서 같이 넣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전체 병합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병합을 누르면 각각에 해당되는 줄이 한 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렇게 얘도 따로 병합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 맞추면 아니죠. 아까는 우리가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 했잖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다시 보세요. 얘를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에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병합이 됐고 길게 글자가 들어가게끔 병합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맞춰놨어요. 얘도 이렇게 하나씩 병합하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숫자가 보기 싫어요. 여기 숫자도 보기 싫어요. 얘는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면 보기 좋게 나갈 수 있고요. 이건 뭐 나중 문제고.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78쪽에 보시면은 견적서란 글자는 크기를 좀 크게 하고 굵게 표현하라고 써있고 18포인트로 그 다음에 B14번째 여기죠. 여기 항목 이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그래서 B14번째부터 B24번째까지 여기요. 얘도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품명은 가운데 맞춤 할 필요가 있을까요? 품명은 아닌 것 같고요. 수량도 가운데 맞춤하면 보기 좋을래나요? 얘도 가운데 맞춤하면 보기 좋을래나요? 수량이 아닌데요? 요거죠. 규격이죠. 규격. 규격도 우리 아까 안 했네요. 얘를 전체 병합을 안 했네요. 예. 그리고 가운데 맞춤 해주면 좋고 그게 여기였구나.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예. 여기를 여기 있는 데를 다 가운데 맞춤하래요. 여기를. 이 주소가 잘리는데? 여기 주소 잘라 보이지 않아요? 서울시 용산구 쪽에 있는데 글자가 앞뒤로 가운데 맞춤하니까 글자가 잘려 보이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비를 넓혀주면 되겠지만 너비를 안 넓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자동 줄 바꿈, 텍스트 줄 바꿈이라는 거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줄이 바뀌어지는데 높이가 좀 안 맞네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셀 서식에 가시면 맞춤에 셀에 맞춤을 해주면 알아서 글자가 좀 줄어들어서라도 맞춰주는 기능도 있어요. 엑셀은 아래 한글보다 더 복잡해요. 요런 면이. 예.
지금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체를 선택해서 다 셀에 맞추라고 써 있는 건데요. 셀에 맞추라고 써 있어요. 셀에 맞추라고 돼 있어요. 근데 텍스트 줄바꿈을 해주면 셀에 맞추면 안 되거든요. 셀에 줄바꿈을, 텍스트 줄바꿈이 되어 있으면 꼭 해제를 해야 셀에 맞춤을 하든 말든 해요. 셀에 맞춤을 해주면 글자 수가 많은 애들은 알아서 맞춰 들어갈 거예요. 전체 선택해서 셀에 맞춤이란 작업을 해주면 알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알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 여기다가 테두리 선 그려주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두리 선 그려주시고, 거기까지 테두리 선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단가라든지 이런 데는 쉼표살 찍어주시면 좋고, 쉼표살 찍어줘야만이 보기 좋게 들어갈 것 같고. 테두리선 그리는 거는 블럭을 잡으시고 나서 가의 옆에 보시면 테두리선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리시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그릴 수 있으면 그리시되 마음에 안 들면 저 밑에 있는 다른 테두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 항목에 가시면 대각선도 그릴 수가 있고요. 대각선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선 색깔도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책에서 완성된 걸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견적서 1번인데 완성된 견적서 1번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안 이쁘다. 이 부분은 쉼표살 찍어줘야 돼요. 찍어줘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찍어줄까요? 돈 표시 넣을까요? 얘는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견적서 1번 완성 한번 불러와 보세요.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숫자들에 가서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찍어야 되고요. 여기는 돈 표시가 나와야 되고요. 돈 표시가 나와야 되고,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죠? 우리말로 나오면 좋겠죠.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여기 기타에 우리 그런 거 그때 배운 것 같은데, 한자 가진 자로 출력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여기에 한글로 나타나는 거, 숫자를 한글로 나타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출력해 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면 이렇게 숫자나 한자로 써야 되는, 한자나 우리말로 써야 돈을 찾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은행에 가서 창고에 가서 돈 찾는다는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캐시카드로 하면 되니까는.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보기 좋게 꾸민 거에다가 쉼표 스타일만 찍어주시면 돼요. 쉼표 스타일 이렇게 찍어주시면, 아까는 단순히 숫자였는데 이것보다는 쉼표 스타일이 훨씬 예뻐요. 얘는 쉼표 스타일만 찍지 말고요, 뭐까지 넣어주자? 돈 표시까지 넣어주자. 화폐 단위까지 넣어주자. 화폐 단위.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기 좋을 수 있어요. 지금 82쪽에 보시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열기 눌러가지고 견적서 1번 완성했었잖아요. 근데 실습에 가면 견적서 2번도 있죠. 얘를 열어보시면 아까 완성된 게 있어요. 이게 1번 완성한 거예요.
이걸 갖고 이제 꾸미면 최종적으로 뭐가 완성해 가면 견적서 2번 완성된 거 이렇게 완성된 게 보인다 이거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인쇄가 되게끔. 자,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요 아직 제가 설명 못 드린 게 두 가지는 있어요. 나머지 블록 잡아서 쉼표 셀 찍어주는 건 다 우리 알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 마찬가지 얘들도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기타에 가보면 아까 우리 한글로 되어 있었거든. 한글로 되어 있으면 3124만 5500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만 나오거든. 근데 요 왼쪽에 일금 여기 원정 하고 써 있었잖아요. 그거는 천상 사용자 지정에 와서 여기서 꾸며야 돼. 이 앞에다 꾸며야 되나 뒤에다 꾸며야 되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앞에다가 일금 한 칸 띄우고 요 표준 뒤에다가 몇 원정 하고 쓰면은, 다시 볼게요. 이 숫자로 출력하라는 명령이 요거예요. 좀 특이한 명령인데, 이렇게 명령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DB 넘버 4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숫자로 출력하라 이거죠. 우리말로 출력하라. 우리 숫자를 우리말로 출력하라는 건데, 예를 들면 100 같으면 그냥 100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금 100 원정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100이라고 출력되는 명령의 코드가 요거니까 요거 앞에 일금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워야 요 사이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 뒤에 한 칸 띄우고 원정 하나 하니까 여기다 한 칸 띄우고 원정이라고 쓰면, 원래는 여기다 따옴표를 열고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따옴표를 열고 따옴표 닫고 해주는데, 우리말로 쓰면은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메시지로 인식을 해요. 근데 영어로 쓰면 메시지로 출력할 게 있고 코드로 입력할 게 따로 있다 보니까는 우리말을 쓰는 건 좀 수월하죠.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일금 한 칸 띄우고 저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몇 원정 하고 쓰면, 원정 쓰면은 그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일금 얼마 원정 하고 나와요. 그리고 요 화폐 단위도 아까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켰잖아요. 가리키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똑같은 값이 나오면 그냥 숫자로만 보였던 애인데 얘도 셀 서식을 바꾼 거죠.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홈 탭에 가서 요거 컴마 스타일 찍고 또는 돈 표시 찍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돈 표시를 찍으면은 컴마를 찍게 되면 오른쪽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괄호 안에다가 가운데 맞춰가지고, 얘는 죽기 살기로 아무리 눌러도 가운데 안 들어갑니다. 얘가 일반 숫자로 변해야 가운데로 가는데, 요 사이사이마다 컴마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저 꼭대기에 G 슬래시 표준 0, 0.00, 샵, 샵 0 이런 기호들이 나와요. 숫자들에 대한 특별한 기호가 있어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숫자를 입력해서 예를 들면 1000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보기 좋게 출력하는 거는 어떻게 바꾸냐면 샵, 샵 0 이렇게 명령을 주면 돼요. 여기서 샵은 유효 숫자고요. 컴마는
천 단위마다 천 자리마다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넣어준다는 뜻이고요. 0이란 뜻은 뭐냐면 무조건 0 한 자리죠. 한 자리는 확보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0을 집어넣었는데 샵, 샵을 썼어요. 샵은 유효 숫자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라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0은 안 나타나요. 그리고 0을 0이라고 표현해 주려면 G 슬래시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 슬래시 표준. 왜 안 되냐? G 슬래시 표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있는 그대로 표현해라. 무슨 얘기냐?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5라고 쓰면은 5가 되고 5.5라고 쓰면은 5.5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입력할 때. 그래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셀 서식에 보시면 이렇게 G 슬래시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0을 쓰면 0이라고 나오고 0.5라고 쓰면 0.5라고 나오고. 그런데 0001을 쓰면 1만 나와요. 보편적으로 앞에 있었던 000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니거든요. 얘는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유효 숫자 아닌 건 안 나타나요. 그리고 1.0이라고 쓴다고 해서 1.0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1만 나타나요. 다시 보세요. 100이라고 쓰면 1000이라고 쓰면 뒤에 0은 유효 숫자니까 있는 대로 나오고요. 0001 쓰면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 안 나타나고요. 만약에 5.005라고 쓰면 이때 00이라고 하는 유효 숫자니까는 나와요. 그러나 5.500이라고 쓰면 5.5만 나오고요. 5.0이라고 쓰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 안 나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는데 유효 숫자가 아니면 안 나타나고 유효 숫자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G 슬래시 표준이에요. 그런데 샵은 잘 안 써요. 왜? 0을 썼을 때 0이 안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샵 0을 써요. 그러니까 0이라도 0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한 자리는 확보하라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샵 0이라는 구조인데 여기 구조인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유효 숫자잖아요. 있는 다 나오겠죠? 몇 자리까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4자리가 아니고요. 있으면 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도요. 그런데 컴마가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다가 컴마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죠.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를 너무 길죠? 숫자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컴마 이렇게 찍어주는 게 얘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컴마를 하나를 더 찍어요. 뒤에다가. 그럼 요 뒤에가 요렇게 사라져요. 컴마를 하나 더 찍어주면 원래 숫자에서 100만 분의 1로 줄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되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샵 0을 쓰면 컴마 찍혀지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덟, 열일곱. 컴마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는데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다가 컴마 4개를 줄일 거예요. 컴마 4개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인가요?
줄어들었죠?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줄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마를 3개만 줄여라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인데 이만큼 하나 둘 셋 9개가 즉 10억분의 1로 줄어서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다 쓰면 되잖아. 단위는 10억. 그리고 쓰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우리 1년 예산 되게 길잖아요. 숫자가. 그거를 단위가 얼마다라고 표현해주고 줄였으면 돼요. 줄였으면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나오는데 요렇게 샵, 샵 0을 쓰면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이렇게 찍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뒤에 컴마를 하나 찍어주면 이 뒷부분이 사라지고 한 번 더 찍어주면 또 이만큼 사라지고 컴마를 또 찍어주면 이만큼 또 사라지고 그렇게 줄여서 작업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데이터로 가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샵, 샵 0 쓰면 컴마 찍히겠죠. 요 쉼표살 찍는 거 말고 이걸 찍으면 뒤로 가버려요.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얘를 샵, 샵 0을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가운데 보기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쉼표살 찍어주면 오른쪽에 붙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샵, 샵 0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써주면 되고 그 기호 앞에다가 요 앞에다가 화폐 단위 찍고 한 칸 띄우면 화폐 단위가 찍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다가 괄호를 하나 열고 띄어쓰고 괄호를 닫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해서 금액이 나올 거다 이거죠. 요렇게 요 화폐 단위 어디 찾으셨죠? 엔터 위에 있어요. 엔터 위에.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열고 한 칸 띄우고 화폐 단위 찍고 한 칸 띄우고 끝에 가서 한 칸 띄우고 괄호 닫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왔던 거예요. 요런 식으로 가로를 쓰고 한 칸 띄우고 화폐 단위 찍고 숫자 사이 한 칸 띄우고 마지막 단단히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괄호 닫고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숫자를 쓸 때는 샵, 샵 0을 쓰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날짜를 쓸 때는 이제 년, 월일 표현하고 아까 우리 월 쓸 때, 요일 쓸 때 A 3개 썼잖아요. 그게 요일을 표현하는 코드고요. 우리말 요일은 A 3개, 영문 요일은 D 3개, D 3개나 D 4개. 우리는 A 3개나 A 4개. 그런 부분을 꾸준히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요. 참고하시면 모양새가 예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81쪽까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에 여기 암흑의 귀하라고 되어 있어요. 암흑의 귀하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수신, 담당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쓰면 홍길동 귀하라고 뜨고 일지매라고 쓰면 일지매 귀하라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다 홍길동이라고만 쓰면 안 되지. 그렇다고 홍길동님 하고 이렇게 쓰자니 불편하잖아요. 그냥 이름만 쓰면 알아서 한 칸 띄고 귀하라고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공급자니까 여기는 뭐 공급 보내는 사람이니까는 뭐 올리면 안 되겠고 받는 사람한테 존칭어를 좀 쓰게끔 하는 건데 셀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요.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골뱅이라는 말이 있어요. 골뱅이. 아까 숫자를 쓸 때는 샵이니 컴마니 0이니 이런 걸 기호를 썼지 않습니까? 이제 문자일 때는 문자의 경우에는 골뱅이란 기호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라고 쓰면 이게 이제 골뱅이 기호에 의해서 홍길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이라고 썼더니 홍길동님 하고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골뱅이 님 쓰면 돼요. 그러면 얘가 홍길동님 하고 나타나요. 근데 귀하라는 말이 나오게 하려니까 홍길동을 골뱅이하고 귀하라고 쓰면 홍길동 귀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요 골뱅이 귀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는 거죠. 붙으면 얘도 붙는 거고요. 님자처럼. 떨어뜨리면 얘도 떨어져요. 얘를 한자로 바꾸면 한자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원래는 여기가 셀 서식이 일반이었단 말이에요. 일반.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에 와서 골뱅이를 쓰니까 골뱅이라고 쓰면 그냥 그대로 나오란 얘기고, 골뱅이 다음에 님자를 쓰면 아무개 님이라고 나오고, 골뱅이 다음에 님자 사이를 한 칸 떨어뜨리면 골뱅이 일지매 님 하고 아무개 님 하고 뜨는 거고, 님자 대신에 귀하라고 쓰면 우리말로 귀하라고 나오고, 이 귀하를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 한자로 바꾸면 귀, 하, 이렇게 한자로 바꾸면 알아서 얘도 한자로 나오겠죠. 그렇게 꾸며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네요. 여러분 사업자 번호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 사업자 번호가 3자리, 2자리, 5자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빼기 1, 2 빼기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얘를 보세요. 얘를 1, 2, 3, 1, 2, 3, 1, 2, 1, 2, 3, 4, 5라고 쓰면, 이렇게 숫자만 쓰면 숫자로 들어가잖아요. 자 보세요. 1, 2, 3 대시 1, 2 대시 1, 2, 3, 4, 5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입력 데이터가 1, 2, 3, 1, 2, 1, 2, 3, 1, 2, 1, 2, 3, 4, 5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보기 좋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숫자입니까? 글자입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건 글자예요?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잖아요. 이런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숫자잖아요. 근데 숫자를 입력하면 요렇게 놓고 싶어요. 그러면 000 빼기 00 빼기 00000 하면 요 숫자가 지금 10자리 숫자니까 앞에 숫자는 여기 들어갈 거고, 중간에 2개는 여기 들어갈 거고, 마지막 5개는 알아서 들어갈 거고, 빼기라는 기호는 그냥 알아서 나올 테고. 셀 서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민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주민번호 6자리하고 7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000000 빼기 000000 이렇게 써주면, 예를 들어서 701212 그 다음에 100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 얘기죠.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입력해도 되잖아.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고, 요렇게 입력하면 숫자고.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숫자로 입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사이에 빼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14자리로 그렇게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3자리, 2자리, 5자리를 나눠서 빼기로 입력을 하지, 10자리 숫자로 입력하는 경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숫자를 그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바뀌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셀 서식 바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인증받기 위해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라 그러잖아요. 이때 빼기 표시 빼고 숫자만 입력하라 그러죠. 그때는 숫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숫자만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하면 그 컴퓨터 상에서 알아서 눈에 보이는 거는 대시가 이렇게 껴서 전화번호 010 뭐에 뭐뭐뭐 빼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어차피 이렇게 입력을 하던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력하는 게 더 나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무슨 사업자 등록번호야 라고 할까봐 꾸며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화번호는 이거를 우리가 010-1234-5678하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면 또 문제가 생겨야 얘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가 아무데나 비현대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010-1234-5678이라고 써놓고 엔터 치면 앞에 0 사라집니다. 그러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얘가 다 숫자죠? 다 숫자잖아요. 그럼 셀 서식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드리면 안 되겠다. 빨리 해보세요. 됐죠? 0 살아났잖아요. 입력할 때는 0이 죽었는데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 85쪽에 보시면 한자를 이용해서 일금 얼마 원정 하고 나오는 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85쪽 중간 밑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코드가 나와 있어요. 특히 86쪽을 보시면은 숫자와 연관된 코드가 뭐가 있죠? 기호가 샵, 0, 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컴마. 그리고 날짜와 연관된 건 뭐가 있었죠? YYYY, 연도, 이어, MM, month, DD, day. 아까 A 세 개는 우리말로 무슨 요일 나오는 거. 시간은 hour, minute, second니까. 근데 minute는 mm이고요. month, 월도 mm이거든요. 똑같이 m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만약에 YYYY랑 mm이 만나면 연도 월로 인식을 하고 HH랑 hour랑 m이 만나면 그때는 minute로 인식을 해요. 근데 mm만 따로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월로 인식을 해요. 왜냐면 날짜를 써놓고 얘를 시간처럼 보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형태를 써야 얘가 몇 시인지 몇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서식을 쓸 때. 근데 보통 우리가 날짜를 써놓고 나서 얘가 몇 월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 거예요. 9. 지금 10월이니까 10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2017년 10월 1일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2017년 11월 11일 이렇게 나와야 되고 2017년 12월 1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다 5라고 쓰면 뭐가 되죠?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10은 10월달이란 뜻이니까 여기다가 명령을 걸어야죠. 명령 한번 걸어 볼게요. 날짜를 쓰는 명령이 있어요. 날짜 는 dat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date가 날짜를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여러분 이건 날짜일까 보세요. 2017년 15월 55일. 이건 날짜일까요? 뭘까요? 이건 글자예요. 날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다가 2017년 15월 55일이라고 쓰면 얘는 날짜가 돼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2017년 15월. 근데 15월은 없잖아요. 3월은 있죠. 3월이 가면서 얘가 2018년이 되겠죠. 근데 3월달은 55일이 없죠. 31일이 끝이잖아요. 그럼 24일이 되고 얘가 4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쓰면은요, 보세요. 이렇게 날짜가 변해요. 알아서 이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올해가 2017년인 줄 알아야죠. 여기다 제가 10이라고 썼는데 이 10이 2017년 10월 1일, 11월 1일 들어가야 되는데 는 데이트 2017이라고 쓰면 안 되죠. 만약에 그걸 내년에 열어보면 내년도 달력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2017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 월은 얘를 찍어주면 돼요. 10월, 1일 쓰면 2017년 10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뭐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는 요렇게 만약에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다가는 더하기 1 해주면 되죠? 10에다 1 더하면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2 더해주면 뭐가 되죠? 12월이 되죠? 자, 이번에는 더하기 3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3월이 없잖아요. 1월로 넘어가요. 알아서. 그런데 무작정 2017년이라고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현재 날짜에 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좀 복잡해지는데 는 today라고 쓰면 이거는 현재 날짜예요. 현재 날짜. 자동으로 들어가요.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중에 now라는 함수 있어요. now. 이거는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같이 나타나요. 시간을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함수는 없어요.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hour, minute, second를 써주면 셀서식에 가서 날짜는 안 나오고 시간만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는 year 하고 여기다 날짜를 써주면 해당 날짜에 연도만 출력하는 거예요. year라는 함수가 있어요. year. 연도. 그 다음에 months라고 쓰면 months. 그리고 이제 안에다 날짜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해당 날짜에 월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요렇게 썼단 말이에요. 요렇게 2017년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올해 날짜에, 지금 날짜에 연도를 출력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뭐를 써야 될까요? 요거 써야죠. 요거. 그럼 얘는 무조건 날짜잖아요. 지금 날짜. 이 날짜에 뭐를 써야 돼요? year를 써야죠. year. 요렇게 써주면 얘는 무조건 지금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수가 벌써 3가지가 겹쳤죠? 우리 만두 빚으려면
만두피 있어야 되고 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두피에다가 소를 집어넣어서 꾸민 거잖아. 이렇게 송편도 그렇잖아.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잖아요. 얘가 겉에 껍데기예요. 그 껍데기 안에 또 다른 껍데기가 들어가고 그 안에 알맹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데이트라는 이 함수는 알맹이가 몇 개 들어간다고요? 연도, 월, 일 해가지고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얘가 날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2017 대신에 year 그리고 today 이렇게 해주면 지금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니까 2017이 알아서 가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거에 대한 10월이죠. 그렇죠? 10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얘는 여기다 더하기 2 하면 되겠죠? 얘는 더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거를 12라고 쓰는 순간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13 쓰면은 내년도 1월이겠지. 13은 5라고 쓰면 5월 달부터 4개월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만 딱 클릭하는 순간 알아서 입력하는 순간 4개월 후가 촥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업무들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줄만 알면 귀찮은 대신에 엑셀한테 시켜먹는 거예요. 야, 네가 대신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원하는 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함수고 뒤에 가면 또 배울 거니까. 예. 아까 우리 연습하던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도 또 해봐야 되고요. 자, 85쪽으로 돌아갑니다. 85쪽에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엑셀에서는. 아까 우리가 샵, 샵 0 이렇게 썼었어요. 이거는 숫자로 입력할 때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문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입력되는 데이터가 지금 입력을 할 건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60 이상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60 이상이면 빨갛게 나오고 60 이상이 아니면 노랗게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60 이상이네 빨갛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입력하는 동시에 알아서 60 이상이면 빨갛게 나오고 아니면 노랗게 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양수이면 빨갛게 나오고 음수이면 노랗게 나오고 0이면 검고 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글자이라면 문자라면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서식에 가보시면 셀서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서식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막 굉장히 긴 것들이야. 아까 샵, 샵 0 밑에 보면 뭐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 여기 요거 세미콜론 기호 있어요? 세미콜론 기호가 뭐냐면 양수, 음수, 0, 글자, 문자
라고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엑셀에서 입력하는 데이터가 양수, 음수, 영인지 문자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입력하는 숫자가 양수이면 요렇게 나타나고, 음수이면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에 두 번째 있는 항목 요렇게 나타나고, 0이면 이렇게 나타나고, 문자이면 이렇게 나타나라, 이렇게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쉽게. 여기다 뭔가를 입력해 볼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요렇게 쓸 겁니다. 파랑 그리고 0 세미콜론, 그 다음에 빨강, 그리고 마이너스 0 세미콜론, 노랑, 여기는 0 세미콜론, 그리고 여기는 녹색인가? 녹색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글자니까 골뱅이 이렇게 써야 되겠지. 한번 제가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 어떤 글자가 들어올지 몰라도 미리 사용자 지정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를 써서 파랗게 놨네. 0 양수니까 파랗게 나왔고요. 만약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빨갛게 나왔고요. 0 쓰면 노랗게 나왔고요. 노랗게 잘 안 보이지만 글자를 쓰면 녹색으로 나왔네요. 요렇게 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양수이면 파랗게 어떤 숫자가 있어도 나와라, 음수면 빨갛게, 그래서 빼기 하고 한 칸 띄우게끔 해라. 마이너스 기호를 한 칸 떨어뜨려서, 아까 여기에 사이가 하나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9호가. 그 다음에 0을 쓰게 되면 노랗게 나와라. 그리고 글자는 골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골뱅이. 근데 녹색이라는 색깔로 나오게 해라 라고 주면은, 글자를 쓰면 녹색으로 나오고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책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문자일 때. 괜히 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왜냐면 알고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잊어버린 거하고 전혀 안 배운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데이터를 다 입력했는데 여기 데이터들 중에 보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점수에서 60점 이상인 사람은 90점 이상인 사람은 파랗게 나오고 50점 미만이면 빨갛게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셀 서식에서 미리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표시 형식 중에 조건에 따라서 아까 60 이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조건부 서식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